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역 이해를 도울 부동산 지리쌤 행소맘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원도 춘천 원주, 그 중에서도 춘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춘천시에서도요, 춘천시가 어떻게 발전할지 방향을 잡는 게 있겠죠? 그게 바로 춘천시 개발 계획인데요. 자, 개발 계획과 함께 호재,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방향을 보다 보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조금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 전에 우리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춘천시에는요, 이렇게 넓은 부지가 있지만 그래도 시 중심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라고 했었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은 퇴계동이었다. 자, 퇴계동은 90년대 아파트가 8개, 2000년대 아파트가 11, 그리고 신축격인 아파트가 2개 단지 있다 보니까 완전 신축으로 둘러싸진 않더라도 그래도 2000년대 아파트들은 신축 느낌이 물씬 나잖아요. 자, 그래서 퇴계동은 약간 그래도 신축 느낌, 새 아파트 느낌이 물씬 나는 동네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은 석사동이었습니다. 90년대 아파트가 13개 단지, 2000년대 아파트가 8개 단지였어요. 조금 90년대 아파트는 약간 구축 느낌이 물씬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사동은 아까 우리가 봤던 퇴계동보다는 조금 구축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였다. 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후평 3동 보자면요. 86년에 지어진 단지가 1개 단지, 그리고 90년대가 9개 단지, 2000년대 2개 단지, 그리고 신축 1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자, 신축도 보이고 새 아파트도 보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오래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석사동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아파트도 있지만 빌라와 같은 그런 주거 지역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퇴계동에 많이 사는지 조금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춘천시의 산업의 경우는 후평동이 대표적인 일자리였고요. 연봉 3,500만 원 정도로 대표적인 일자리였으면서요. 자, 동시에 또 중요하죠. 일자리만큼 중요한 게 아이들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학군으로 좋았던 곳이 자, 중학교 특목고 기준으로 봤을 때 소양중, 대룡중, 남춘천중으로 해서 사람들이 비교적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 이렇게 중학교들이 우수한 중학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 중심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원가를 살펴봤더니 3대 학원가가 있었어요. 자, 석사동 학원가, 후평동 학원가, 그 다음 퇴계동인데요. 자, 석사동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리고 상가가 아주 반듯반듯하고 중심 상가처럼 왠지 신도시의 중심 상가가 연상되는 그런 상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평동 여기 있죠. 여기에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낡은 상가, 그러니까 1, 2층, 높으면 3층 정도의 상가로 구성된 쭉 이렇게 나열된 학원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퇴계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택 상가, 그러니까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주택인 경우 그런 건물도 보신 적 있죠. 그런 상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학교 근처에 학원가가 구성되어 있다. 어쨌든 석사동이 뭔가 독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2030 춘천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서 춘천시에서 춘천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 방향 함께 살펴볼게요. 자, 춘천시에서도요,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르지 않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자, 볼게요. 자, 인구 면에서 보면 원도심, 여기 젓갈색 보이시죠? 원도심과 신도심, 그러니까 여기 주황색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산업으로는 1차, 2차, 3차 산업이 고루 있지만 그 중에서도 3차 산업의 종사자 수가 굉장히 많다. 어떤 게 있나 봤더니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2030 춘천시 개발 계획을 쭉 읽다 보면요. 특히 산업에 있어서는 관광이 굉장히 힘쓰고 있다는 게 와닿거든요.
이렇게 물씬 와닿는데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사람들이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숙박이랑 음식점업에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구, 원주, 춘천 이렇게 세로로 있는 중앙고속도로가 2001년에 개통되었고요. 서울, 춘천,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서울, 춘천은 완전히 접근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가 연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장될 계획이고 동서고속도로라고 해서 자, 춘천과 속초는 사실 같은 강원도권이지만 그래도 태백산맥 때문에 약간 분절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것을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이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도심에서는 이렇게 둘러싸는 도로가 있고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도로가 있어서 이 도로를 중심부로 굉장히 살기 좋겠다, 또 교통이 편리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춘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보면 대구, 원주, 춘천을 잇는 거 완공이 되었고 서울, 춘천, 양양 있는 것은 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춘천에서 철원을 잇는 것은 계획 중이고 이게 점점 나아지고 있다, 뻗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춘천 가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 이유가 전철을 타고 가도 돼요. 전철.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도 돼요. 자, 그래서 경춘선이라고 있는데 이 서울과 춘천을 잇는 지하철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KTX와 같이 ITX 청춘 열차가 있는데 그것을 기차역에 가서 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전철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요. 시간대를 이렇게 보니까요. 청량리와 그 다음에 춘천을 오갈 수 있는데 자, 아침 출근 시간, 점심시간, 저녁 퇴근 시간 해서 이거 왔다 갔다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오시는 분들 충분히 춘천에 살 수 있으시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춘천의 미래 계획 중에 하나가 BRT예요. 자, BRT 하면은 뭐 또 다른 전철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철과 같은 버스입니다. 자, 춘천은요, 브라질 쿠리치바시의 BRT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브라질 쿠리치바시의 BRT 정류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중간중간 정차하지 않고 정말 해당되는 역에서만 정차를 해서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성비 있는 열차죠. 뭐 버스 열차죠. 자, 이런 BRT 계획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것 말고도 철도망 계획도 이렇게 열심히 계획 중이고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춘천시에서 생각하는 춘천의 미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춘천시 개발 계획을 보면 어디를 중점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나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자, 그럼 원도심이 어디고 신도심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가 시 중심부라고 말씀드렸던 여기입니다. 원도심, 신도심, 즉 우리가 이때까지도 현재까지도 여기 시 중심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럼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했더니 아니 여기에 계속해서 중심으로 해서 개발할 거야 라고 춘천시에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은 계속해서 여기 원도심, 신도심 그러니까 시 중심부를 중심으로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계획도 한번 살펴봅시다. 새 아파트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어디가 새 아파트 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자, 정비사업 지구로 이렇게 숫자가 놓여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지도와 함께 그 구역별로 진행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먼저 크게 두 가지예요. 재개발, 그 다음 재건축.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4구역 먼저 볼게요. 자, 4구역은 이
땅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기보다는 주변에 좀 더 잘 살 수 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공원, 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많이 들어선다고 해요. 자, 그래서 현재 토지 보상 단계고 주변에서는 이거 많이 변하면 살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약사 3지구는요, 현재 입주되었습니다. 자, 롯데에서 지어졌고요. 춘천 롯데캐슬 위너 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800여 세대가 되고요. 바로 옆에 아주 큰 지구, 그러니까 약사 촉진 4구역이 있는데요. 현재 시행인가에 있습니다. 건설사는 GS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는 1468세대로 굉장히 큰 대단지입니다. 여기에 좀 좋은 뉴스인데요. 원래는 여기가 사업 시행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걸 행정소송을 걸었고 그래서 승소하게 됨으로써 시행인가 단계가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관처받고 그 다음에 준공까지 아주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재개발 지구는 훑어들었고요. 재건축 지구 한번 훑어드릴게요. 자, 재건축 지구는 여기 소양동에 소양촉진 2구역이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이렇게 건설사로 분양을 할 예정인데 참 재미있는 여담이 여기 분양한다, 언제 분양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또 소식이 없다가 또 분양할 거야 라고 했다가 또 소식이 없다가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이렇게 분양을 언제 할지 자꾸 미룬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분양 예정이고요. 1000세대 정도 들어오고 일반 분양은 850여 세대라고 합니다. 평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지상 26층이라고 하니까 엄청 멋있겠죠. 그죠? 그리고 옆 단지 기준으로 제가 봤더니 입편한 세상 춘천이 14년도에 입주했는데 현재 매가는 4.2억, 전세는 2.6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양 촉진 2구역에 만약에 32평 기준으로 5억 3천이라면 적정 분양가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눈여겨보셔요. 그리고 여기 후평동 학원가 있는 옆에는요. 후평주공 4단지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한 개 단지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현재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좀 통과해야 되는데 안전진단도 2개 단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인데요. 예비 안전진단을 현재 통과를 했고 이제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서 모금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안전진단도요. 그냥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큰 진단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 조합원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을 돈을 모아서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원도심, 구도심, 원도심과 신도심들이 이제 개발하겠지만 지금 원도심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이 모여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요. 자, 이제 신도심 보겠습니다. 자,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에는요, 춘천시에서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데요. 우두-택지지구, 합곡-택지지구, 거두-택지지구, 합곡-택지지구인데, 비교적 우두지구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새 아파트가 모여있긴 하나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거두 3지구는 그래도 도심에 가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합곡지구는 여기 신사동과 가깝긴 한데, 신사동, 죄송합니다. 여기 가깝긴 한데, 여기는, 조금 약간 그래도 주변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아파트만 우선 들어서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강원도 춘천시를 훑어드렸고 그리고 미래 방향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편은요. 원주시의 미래 방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